근데 특히 이 신발은 그 변화가 상당히 극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한 착화감을 주고 중간 정도의 반발력을 보여준다. 미드풋을 구사하는 러너에게는 좀 전족부에 쿠션을 더 넣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신발. 미드솔이 초반에는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카본화는 맞습니다. 프로스펙스, 프로들의 스펙을 가진 그런 스포츠 용품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 브랜드의 신발이고 저의 첫 국내 브랜드 신발 러닝화일 것 같아요.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아니면 서코니, 미즈노, 아식스, 그 외에 뭐 온러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신발들을 좀 뿌리치고 프로스펙스의 러닝화를 산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여태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예전에 나왔던 뭐 에너젯 이런 친구들, 이런 러닝화들을 뭐 지나가면서 종종 봤는데, 구매를 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리뷰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정보들도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랬고, 뭔가 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들이 좀 더 끌렸다고 봐야죠. 그런 브랜드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근데 프로스펙스 하이퍼러시 서울 하프 마라톤 에디션이죠. 요거를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7만 얼마였어요. 그때 서울 하프 마라톤 팝업 스토어 가서 구매를 했고요. 그 하는 영상도 있는데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발이 좀 유독 좀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일단 이 색깔 자체가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예전 버전의 색깔과 굉장히 유사했고, 뭔가 그 디자인 자체가 얘를 신으면 잘 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요즘 스타일의 그런 러닝화라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처음에는 좀 궁금함이 갔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 가서 좀 찾아보니까 무게도 나오고, 그리고 약간 스펙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길래 그래, 얘 정도면, 이 정도 준비했으면 한번 신어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 하프 마라톤 그 팝업 스토어 가서 직접 신어봤어요. 직접 신어보고, 신어봤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신었습니다. 전체적 디자인을 보면은 미드솔이 생각보다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가피 부분도 약간 좀 요즘 트렌드를 많이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나죠. 무게도 한 250g,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0km 정도를 뛰었어요. 4월 말에 사가지고 다양한 환경, 단거리 뭐 짧게도 뛰어보고 장거리도 뛰어보고 한 그 정도 뛰어보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특이점이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제가 하는 리뷰 스타일은 좀 컴팩트하게 항상 가보고 싶은데, 이번 거는 조금은 길어질 것 같기도 해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일단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대회 때 신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발의 포지션을 사실 정의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발의 포지션은 카본 트레이닝화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들을 봤을 때는 보스턴 12, 뭐 뉴발란스의 SG 트레이너, 서코니의 엔돌핀 피드 이런 애들, 아니면은 그렇죠, 나이키의 준 플라이, 그런 류의 신발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사실 가격대이고 그런 포지셔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요 신발을 신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이퍼러시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이랑 짧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께 전해 듣기로는
어쨌든 프로스펙스도 최상급 레이싱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카본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안할 수 있는 게 최상급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신발 자체가. 근데 그 말이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이 신발 신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게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줌플라이나 보스턴 12, 특히 보스턴 10이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요 힐 쪽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신는 부분이랑 힐 패딩 덧대진 거랑 요거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보스턴 12 그리고 아디오스 프로 3, 아디다스 라인업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신었을 때 착화감은 보스턴 10이랑 좀 다른데, 반발력이나 롤링을 만드는 그런 느낌 자체는 보스턴 10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발이랑 제일 비슷한 신발을 찾아라 하면 보스턴 12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발력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카보나, 최상급 카보나인 뭐 알파 플라이 이런 정도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베이퍼 플라이 한 2보다 조금 밑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통 튀는 그런 반발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척화감은 상당히 편하고요. 이게 일단 발볼도 좀 적당히 넓게 나왔어요. 그리고 토박스가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아치 결림 같은 거는 진짜 아예 없습니다. 아치 결림 아예 없고, 그러니까 발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 넓게 나왔어요. 다른 보스턴은 사실은 좀 좁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른 점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 면 자체는 뭐 아식스 신발들처럼 좀 넓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이제 어퍼 소재는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서 사실은 좀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메쉬 소재이긴 하거든요. 뭐 에어리테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메쉬 소재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니트 같이 느껴진다라는 걸 받았는데, 만져보면은 메쉬 소재인 것가 느껴져요. 그래서 니트 소재는 아닌데 생각보다 그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느낌을 잘 냈구나, 이런 느낌이 또 나더라고요. 소재가 상당히 발을 잘 감싸주는 느낌이 나요. 메쉬 소재가 뭐 다들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탄을 치는 그런 어퍼다, 이 어퍼 때문이라도 좀 무게를 상당히 경량화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스턴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어퍼 부분은. 근데 이제 통기성이 엄청 좋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열감이 또 있는 그런 신발도 아니에요. 다른 아식스 신발들에 대비해서 통기성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 어퍼 소재는 또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특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힐 패딩이 아디다스 제품들이랑 똑같습니다. 빼다 박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잘 빼다 박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사실 왜 있는지, 아디다스에서 이거 왜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도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그걸 아시면은 존재 이유를 아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드솔 느낌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10이랑 이 착지했을 때 치고 나오는 반발력의 느낌이나 롤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상당히 유사한데, 시착 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팝업 스토어에서 느꼈던 거는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근데 제가 울산에 와서 신어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80kg, 100kg 그쯤 되니까 이 미드솔이나 인솔 자체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의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게, 길들이기가 필요한 신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신발들, 뭐 예를 들면 알파 플라이도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는데, 근데 아디오스 프로 3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었고요. 다른 신발들에서도 신발별로 그런 게 좀 나타나긴 하는데 얘는 또 유독 심하다. 그래서 뭐 EVA 폼의 특징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구매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그냥 새 상품을 신어봤을 때는 상당히 딱딱할 수 있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그런 신발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EVA 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한 그런 신발입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좀 특이하지만 밑에 부분, 아랫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신발이고요. 그리고 전체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카보나는 카보나인데 한 반쪽짜리 카보나? 그러니까 뭐 보스턴 12처럼 에너지 로드도 전부 다를 감싸주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전체 카본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카본화의 느낌을 내는, 풀 카본화의 느낌을 내는 그런 수준인 것 같다. 사실은 이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풀 카본인지 조금만 카본 들었는지 그거를 구분하기에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로 얘가 풀 카본이 들어있냐 아니면 반쪽짜리 카본이 들어있냐 요거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밝혀놨더라고요. 한 요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려던 게 또 그 제조사마다 폼이 다 달라요. 얘는 EVA 폼이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맥스 폼, 뭐 소코니 페바 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TPU나 페바나 EVA 폼을 사용해서 각 제조사별로 특색 있는 자신들의 미드솔 폼을 만들죠. 그래서 프로스펙스의 슈퍼 폼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당히 이 시간에 따른 뭐 압력, 가해진 압력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큰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이런 폼의 변화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용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개인에 따라서 그 느끼는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특히 이 신발은 그 변화가 상당히 극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00k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 새 상품이랑 조금 신었던 신발이랑 차이가 날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이제 미드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족부는 27mm, 후족부는 36mm, 그래서 힐 드랍은 9mm가 되고요. 전족부 미드솔이 많지는 않은 걸로 딱 보이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느낌도 딱 그 정도 느낌이 납니다. 특히 미드풋 하는 분들이 느낄 텐데 요 쿠션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베이퍼플라이 2랑 좀 유사한 느낌이 난다는 거는 이 미드솔 두께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좀 그런 느낌이 덜한데 신으면 신을수록 좀 전적부 쿠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는 게 비교적이지. 근데 이 신발을 그냥 신었을 때 전적부 왜 이렇게 얇아? 이렇게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뭐 미드풋이나 포어풋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쿠션이 좀 적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힐 스트라이크를 하시는 분들, 이제 뒤꿈치 착지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는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착했을 때 신발은 좀 그랬는데 지금 신발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앞쪽이랑 뒤쪽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뭔가 앞뒤의 미드솔의 균질감이 좀 떨어진다는 걸 받았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발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더 신어보게 되면은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시작했던 신발에서 그렇게 좀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앞부분으로 착지를 해보는데 뭔가 앞에랑 뒤랑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다. 그런 균질감은 좀 사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이라서 이렇게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신발 착용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이 어퍼 소재, 뭐 메쉬 소재가 불편한 적은 잘 없죠. 그리고 토박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발볼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지만 발볼이 좀 있는 사람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치 결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기 좋은 카본화는 맞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베이퍼플라이 2, 3, 알파플라이 2는 260을 신고요. 보스턴도 260을 신는데 아디오스 프로 3도 260을 신는데 얘도 260을 신는데 잘 맞고요. 신었을 때 좀 특징은 발등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등이 조금은 그런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이거를 꽉 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울리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좀 꽉 묶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발등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실 때 발등이 좀 있으시면은 한 치수 업을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 사이즈가 사실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솔도 있는데 안에 본드로 좀 붙여져 있긴 한데 딱 떼면은 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인솔은 하여튼 부착되어 있는 인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발의 이제 타겟층은 상당히 좀 분명해 보였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본화, 좋은 카본화로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카본 트레이닝화이고요. 그리고 처음 카본화를 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 혹은 뭐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키의 줌플라이, 아디다스의 보스턴 이런 신발들을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일단은 21만 원이라서 줌플라이랑 비슷한 가격이죠. 근데 이제 미즈노 신발들이 혹은 아식스 신발들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 신발은 조금 오버프라이스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을 좀 할 때 구매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17만 원에 구매해서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싱화를 사고자 하는데 조금 부담되는 사람이 계신다 그러면 이 신발을 추천할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12도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괜찮은 신발이기 때문에 그 신발이랑 비교해 보면서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스펙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 분들이다 하면은 과감히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고 괜찮은 신발이에요. 좀 총평을 해보면은 전천후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뭐 조깅을 할 때 괜찮고, 엄청 빠른 훈련, 스피드 인터벌 훈련에서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좀 긴 장거리를 갈 때도 조금은 뭐랄까요, 서포트를 더 받을 수 있는 신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20km를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라면 이 신발은 상당히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스턴 10이랑 상당히 비교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스턴 10보다는 신발 자체의 느낌은 굉장히 얘가 더 편하고요. 어쨌든 그 두 신발을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신발을, 보스턴이나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신발 신어보고 자기한테 좀 더 편하다 이런 신발을 사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고 유사한 반발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스펙스가 약간 후발주자로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성 있는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로서 점점 발돋움을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서울 하프마라톤 에디션 요거를 출시하면서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에디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신발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프로스펙스를 뭐 생각조차 안 하던 저였는데 구매를 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그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 프로스펙스에 대한 생각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 기술력에서는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각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발을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노력들이 있겠지만 사실 근데 아직까지 그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은 뭐 한국의 미즈노, 한국의 서코니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려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을 좀 넘어서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가벼운 소재의 미드솔이면서 반발력 좋은 미드솔, 굉장히 통기성 좋고 가벼운 뭐 어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 가벼운, 그리고 좀 반발력 넘치는 가격 좋은 그런 레이싱화를 만든다, 그런 것들을 좀 이룩을 해 나가야지만 전체적인 소비자의 니즈 혹은 소비자의 그런 인식 개선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동시에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요거를 구매할 때 이제 다른 이제 신발들을 봤어요. 에너젯 이런 시리즈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스펙이나 이런 안내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얘에 비해서.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출시를 하는 러닝화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세세하게 알려주면은 요즘에 러닝화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본단 말이죠. 비교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꽉꽉 채워서 판매를 한다면 구매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재라든지 뭐 미드솔의 어떤 뭐 이런 전족부 후족부 높이
전족부, 후족부 높이 차이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무게는 또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얼마큼 개선됐다 이런 것보다는 얘 그냥 정확한 그런 무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런 구매에 대한 구미가 확 당긴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하이퍼러시 길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편한 착화감을 주고 중간 정도의 반발력을 보여준다. 미드풋을 구사하는 러너에게는 좀 전족부에 쿠션을 더 넣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신발. 미드솔이 초반에는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한 100km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신발로 변하게 된다. 전천 후 트레이닝용으로, 그러니까 뭐 조깅을 하거나 거리주 훈련을 할 때 신기 좋은 트레이너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정말 많다. 이 신발을 첫 카본화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비교 및 다른 제안을 해보면은, 보스턴 10이랑은 좀 많이 경합하는 정도일 것 같고, 나이키 줌플라이 시리즈, 줌플라이 5랑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 근데 가격이 좀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나아가야 할 길이 확실히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이퍼러시, 저는 좀만 더 가격 세일하면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17만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17만원 21만원은 좀 비싸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